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등식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대표값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8쪽 이 대표값.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첫째, 대표값의 개념을 안다. 대표값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평균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입니다. 성민 씨는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는 6km, 수요일에는 7km, 금요일에는 8km를 걸었습니다. 3일 동안 하루 평균 몇 킬로미터의 걷기 운동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성민 씨가 걷기 운동을 했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걸으세요? 그런데 월요일은 얼마, 수요일은 얼마, 금요일은 얼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 번에 하루에 얼마 정도 걸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6km 걸어요 이러기는 조금 억울해요. 8km 걷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8km 걸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더 적게 걷는 날도 있어서 그것도 좀 그렇죠. 이럴 때 몇 킬로미터라고 말해야 좋을까? 딱 중간값이 좋겠죠. 그래서 평균은 중간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월요일 날 6, 수요일 7, 금요일 8을 모두 더합니다. 이것은 3일 동안 거리죠. 그래서 이것을 3일 동안 걸었기 때문에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분의 6, 7, 8 모두 더하면 21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 3일은 3, 3, 7에 21이어서 1분의 7이 되었어요. 우리 분모일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7km 하루에 7km씩 걸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평균이라고 해요. 뒤에서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109쪽에 준비하기 학습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1번 60, 70, 60, 80, 60 있는데 이것을 모두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더할 때는 똑같은 수를 찾는 게 좋은데요. 여기 60 똑같은 수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덧셈이나 곱셈은 계산 순서 관계없이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60을 3번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60이 3번 있기 때문에 60이 3배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럼 6, 3, 18에 0 하나 남아서 붙여주면 180이 되겠고 남아있는 70과 80을 더하면 150이 되죠. 그래서 150과 180을 다시 더하면 모두 더한 값이 나오겠죠. 그럼 0, 5 더하기 3은 13. 111 더하면 3이 되어서 모두 330이 되었어요. 1번을 모두 더한 값은 330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는 330 나누기 5죠. 1번을 더한 값을 5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330 나누기 5 우리 나눗셈을 할 때는 항상 나누는 수가 몇 자리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한 자리예요. 그럼 한 자리부터 봅니다.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5가 3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더 작은데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몫을 쓸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자리 더 가서 33까지 봐야 되겠죠. 나눗셈은 항상 한 자리씩 더 봅니다. 그러면 33 안에 5가 6번 들어가죠. 5, 6에 30이에요. 7번은 안 되죠. 5, 7에 35기 때문에 더 커서. 그러면 5, 6에 30. 그리고 뺍니다.
3에서 0 빼면 3. 앞에 3에서 3 빼면 0이기 때문에 쓰지 않죠. 0은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 나눗셈은 항상 한 자리씩 더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0 하나 내립니다. 그러면 0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30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나요? 6번. 5, 6에 30이죠. 그리고 또 빼면 0. 이렇게 나눗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눗셈의 답을 몫이라고 하죠. 330 나누기 5의 목선 66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66이었는데요. 3번에 보니까 1번을 그대로 옮겨 놓았죠. 이것이 330이었어요. 그럼 330 나누기 5. 그러면 목선 2번하고 똑같죠. 330 나누기 5니까 66이 되는데 이 66을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가 330인데 이것을 5개이기 때문에 5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런 값을 66을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다음 2번. 지석 씨는 전통시장에서 개최한 제기차기 대회에 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제기를 5번 차서 총점이 높은 사람이 우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석 씨의 경기 결과입니다. 한 번에 몇 번을 찬 것인지 어림해 봅시다. 여기서 총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더한 값이죠. 지석 씨가 5번을 찼는데 이것을 모두 33, 30, 27, 30, 30 이렇게 제기차기를 했어요. 이것을 모두 더한 값을 총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총점을 묻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몇 번 찬 것인가? 한 번에 한 번 찼을 때 몇 번 찼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평균값이 되는데요. 평균은 모두 더한 값, 총점을 5번에 나누어서 찾기 때문에 5로 나누면 한 번에 몇 번 찾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모두 더하면 더할 때는 똑같은 수를 찾는 게 쉽다고 했어요. 그럼 30이 3번 있으니까 30이 3번 있으니까 90이 되겠죠. 30 곱하기 3이에요. 에다가 33과 27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60이 되죠. 그래서 2개 더한 건 60. 그러면 모두 더한 값이 나오죠. 150이네요. 그러면 150원 5번 제기차기 한 건데 한 번에 몇 번 찼다고 해야 할까? 그럼 다시 5번으로 나눠야 되겠죠.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150 나누기 5예요. 15 안에 5가 3번 들어가죠. 그리고 0이 하나 남았어요. 그럼 0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석 씨는 제기차기 했을 때 5번을 찼는데 모두 다 달랐죠. 그런데 한 번에 30번 정도 차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30이어서 한 번에 몇 번 찬 것인가? 그렇다면 30번, 한 번에 30번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균값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값이 나오는데요. 여러 자료 중에 대표로 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요. 우리 국어, 수학, 사회, 그 다음에 과학, 영어 이렇게 5과목 시험을 보면 5개의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각 과목마다 이제 그럼 5개 과목의 점수를 몇 점 정도 맞아요? 이러면 점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대표로 말할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인가? 그거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대표값에는 우리가 앞에서 구해봤던 평균값으로 할 수도 있고요.
중앙값으로 할 수도 있고 최빈값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값은 모든 것을 더해서 횟수로 나누는 거였죠. 중앙값은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것은 이때 빈자가 한자로 자주 빈자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값. 이것을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 대표값으로 쓸 수 있는 값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평균값을 할 수도 있고 중앙값을 할 수도 있고 최빈값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은 첫째, 전체를 더한 합계, 우리 앞에서 총점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을 평균이라고 한다. 두 번째, 중앙값이죠. 자료를 작은 값에서부터 크기의 순으로 나열을 해요. 순서대로 쭉 다시 쓴 다음에 중앙에 오는 값, 가장 가운데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을 구하려면 자료를 먼저 크기 순으로 나열해 놓아야 되겠죠.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입니다. 다음 각 별량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닭장의 닭이 일주일 동안 낳은 달걀의 개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은 각각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이죠. 그럼 7일입니다. 일주일이니까 7일이에요. 달걀을 낳았는데 월요일은 8개, 화요일은 6개, 수요일 8개, 목요일 6개, 금요일 6개, 토요일 9개, 일요일 6개, 모두 합계는 49개죠. 일주일 동안 낳은 달걀이 모두 49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이죠. 평균은 전체 낳은 달걀의 개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모두 몇 개였나요? 전체 낳은 달걀의 개수가 49개였어요. 근데 이것은 7일 동안 낳았기 때문에 낳은 날수 7로 나눕니다. 그래서 7로 나누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때 7분의 49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약분을 하면 7일은 7, 7, 7에 49, 1분의 7이 되었고 분모에 이런 생략할 수 있어서 7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 평균 7개씩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은 7이 되겠네요. 다음 중앙값 보겠습니다. 중앙값이죠. 그럼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6이죠. 그러면 6,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크기가 8이죠. 8 2개 있습니다. 8, 8. 제일 큰 게 9죠. 9. 그럼 모두 7개 됐죠. 여기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거 7개니까 가장 중앙은 어딘가요? 얘가 가장 가운데죠. 6이 가장 가운데예요. 그래서 중앙값, 여기서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숫자인 6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최빈값이죠. 네,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온 수. 6이 4번 나왔어요. 8 2번, 9 1번이죠. 6이 4번 나와서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자주 나온 값은 6입니다. 이렇게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았고요. 네, 그 다음 111조. 두 사람이 1번입니다.
두 사람이 대표값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값에 대해 바르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미영 씨는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은 평균이에요. 평균은 자료에서 제시된 전체를 모두 더한 값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어요. 네, 맞을까요? 현우 씨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평균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지요. 평균은 자료에서 제시된 값을 그냥 모두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더하기만 한 값은 네, 전체, 총 합계죠. 평균이라고 하지 않죠. 평균은 총 합계, 여기서 전체를 더한 값, 총 합계를 자료의 개수로 나눠야 되죠. 어떤 자료의 개수로 나눠야 합니다. 5개면 5로 나눠야 하고 6개면 6으로 나눠야 하고 이것이 평균이죠. 그래서 미영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은 친구 7명이 민속촌에서 함께한 투호 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투호 점수에 여기서는 중앙값과 최빈값을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죠. 투호 점수의 중앙값은 얼마입니까? 순서대로 하면 제일 작은 게 1이에요. 그럼 1 앞에 쓰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2 하나죠. 그 다음에 3이 2개 있고요. 3 두 번 다 쓰고 4가 하나, 둘, 3개 있네요.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럼 중앙값은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보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은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3이 됩니다. 다음 여기서 2번입니다. 투호 점수의 최빈값. 이때 빈자가 자주 빈이라고 했어요.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 뭘까요? 1은 한 번이고 2도 한 번이고 3은 두 번이죠. 4가 세 번입니다. 4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최빈값은 4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표값까지 공부를 하였고 여기에서 평균값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